안녕하세요. 이민진입니다.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건 4남매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둘째예요. 제가 4남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저는 대답해요. 네, 실제로도 그렇다고요. 오늘 제가 그동안 살아온 4남매의 삶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먼저 밥이든 간식이든 맛있는 건 눈 깜빡하면 사라집니다. 식탁에서 제 몫을 챙기고 배를 불리려면 한시라도 재빨라야 해요. 다른 집에선 며칠씩 두고 먹는 양도 저희 집에선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가려 하면 자동차 자리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는데요. 어렸을 땐 운전석 옆자리인 조수석이 가장 인기 있는 자리였다면 요즘은 뒷좌석 중 불편한 가운데 자리가 아닌 양옆 창가에 너도 나도 앉으려 합니다. 자리는 차에 타는 순서에 따라 결정돼요. 심지어 언제는 사람도 많은데 짐까지 많아서 넷째는 트렁크에 탄 적도 있습니다.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이런 쟁탈전은 집 안에서도 벌어지는데요. 한창 닌텐도 DS가 유행했을 적에 저와 언니는 닌텐도 한 대를 두고 나눠 놀곤 했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게임을 하다 어느 순간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닌텐도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 살벌하죠? 유쾌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유쾌하진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 유쾌한 에피소드들 더 많고 많지만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저와 언니예요. 어릴 적 저희는 극과 극의 성격을 가졌었어요. 언니는 누가 봐도 참하고 싹싹한 아이였고 저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 언니와 저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담임선생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뒷말은 항상 흐리셨지만 전 어렸음에도 이 말이 너는 왜 언니만큼 못하니? 라고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저희 언니를 정말 예뻐했어요. 제가 어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 엄마의 친한 친구께서는 저희 언니, 첫째, 민영이 같은 딸 갖고 싶다라는 칭찬을 되게 자주 하곤 하셨는데요. 그 옆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던 저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나는 갖고 싶은 딸은 아닌가? 라는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첫째에 비해서 조금은 못난 둘째로 여겨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요리를 참 잘해요. 예전에 셋째와 함께 계란찜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셋째의 계란찜과 달리 제 계란찜은 괴상한 맛이 나는 녹색 계란찜이었습니다. 제가 달달한 걸 좋아해서 설탕을 좀 많이 넣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자연스레 셋째가 제게 요리해주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왜 셋째가 언니한테 밥을 해줘? 셋째가 더 언니 같네. 셋째가 언니 해라. 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부터 셋째까지 남동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세 누나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을 것 같은데요. 든든한 누나의 표본, 첫째. 연년생으로 친구 같은 누나, 셋째. 그 사이에서 전 어떤 누나가 돼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 결심은 모두에게 예쁨 받는 막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형 같은 누나가 되자였어요. 그 결과는요. 남동생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되게 눈빛이 살벌한데요. 이때 이후로 저는 남동생에게 형 같은 누나라기보다는 어릴 적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준 누나가 되었어요. 넷째의 마음속에 첫째와 셋째 누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저는 저 끝 구석에 아주 작게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업보겠죠.
이렇게 4남매 중 둘째로서의 제 삶을 돌아보니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비교입니다.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위아래로 계속 비교를 당해온 저는 비교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고달픈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화도 났었고요. 슬프기도 했고 때론 저를 자책하면서 바꾸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한들 전 첫째만큼 착하고 듬직해질 수 없었고 셋째만큼 요리를 잘할 수도 넷째만큼 애교를 잘 부려서 예쁨 받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는 하는 사람도 손해고 당하는 사람도 손해라고요. 누구에게도 득될 게 없기 때문이죠. 대체 누굴 위한 비교일까요? 비교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해도 소용없는 말을 한다는 점에서 시간 낭비고 비교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간 낭비는 물론 감정 낭비까지 하고요. 특히 제가 가장 손해라고 느꼈던 때는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 우리 4남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자각했을 때였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비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미워할 뻔했던 건 되게 손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교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여러 발표 듣고 또 들으실 텐데 이것도 비교하실 건 아니죠? 앞으로는 모두에게 손해인 비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